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뭐 의견 있으면 말하라고 그러셔서 의견 이야기했더니 그만 발표도 해라. 그때 그 온라인 토론회 때 대구의 김bun인 위원님께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 끝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하고 또 우리 시민의 홍보 이걸 어떻게 한번 연결시켜 볼까 그랬는데 솔직히 좀 제 역량 부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걸 감사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네. 분명히 현재 정치 사회에 대해서 불만은 많습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또 촛불 집회 나가자고 나가면 뭐 하는데 또 그대로네. 그러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국민들의 상당수가 직접 정당 가입해서 한번 해결을 보자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정당은 200만 명, 당원 200만 명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당 속에서 기득권자들과 그다음에 당원들은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벌써 충돌이 일어났었죠.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충돌이 일어났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거냐? 실제 국회 신뢰도 22년 공개 24.1%.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해보면 어때? 그런 제안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 촛불행동에서 우리가 비례정당 창당을 해볼까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찬성률이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운동권 몇 명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좀 해볼까? 이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지도부와 엘리트, 그 정치인과 엘리트의 지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소고기 파동 때의 촛불의 특징이었고 2016년 촛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도부가 뭐 해라가 아니라 우리 뭔가 해보자라고 군데군데 토론 내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로 성장하였었죠. 그러면서도 또 주권자들은 뭔가 주권자가 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데 문제는 현재 기득권 정치 제도에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저는 시민의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투표만 잘하면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직접 민주주의는 혼란만 처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시민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지금도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여기 모이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가 아니라 술 마시면서 옆에 동료들하고 같이 당구 치다가 끝나고 술 마신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야, 투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투표를 잘해야 돼. 그리고 투표만 잘하면 다음에 좋은 대통령 뽑으면 돼. 원 가서 촛불 들 필요도 없어. 시민이 그냥 다음에 대통령 잘 뽑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웅주의 사관 속에서 아직도 대통령 한 명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혼란만 초래할까. 이거 여기 법대 교수님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했는데요. 설명해 주라고 하면 제일 안 해준 사람이 사회선생님. 법학 전공한 사람들 사회선생님. 오늘 집회 나가자. 제일 안 미간 사람들이 법학 전공한 사회선생님. 네. 그래서 아까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말 듣고 저런 분도 계시는데 어떤 교수님들한테 사회교육을 받아갖고 그래서 사회교육으로 변화가 좀 필요하고 악법도 법이다를 신조로 생각하면서 교육받았던 세대들 그런 세대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법고시 후유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그 사회선생님들 보면은 제일 답답해요. 오히려 이공계 선생님들보다 더 답답해요. 이공계 선생님들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선생 해줘라 해줄게 그렇게라도 해주는데 사회 선생님들은 안 해줘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 벽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추진이의 역량이 어느 정도지 예산은 얼마고 어떤 규모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런 것들이 막연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원영 교수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주권자로서 역할을 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주권자 권리를 찾는 길이 기본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하는 세계적 흐름, 실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봤으면 쓰겠다 싶은데, 그리고 좀 막연해서 그렇게 교수님한테 보낼 뿐만 교수님이 AI로 물어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나 참 시대 잘 타고 태어났다. 좀 늦게 태어났으면 나 AI한테 밀려가지고 밥벌이하면 좀 힘들게 생겼구나. 참 아주 간명하게 잘 됐대요. 1주차에 시민의 개념 소개하고 2주차에 시민회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 성공 사례 3주차 시민회의 운영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실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저는 이제 좀 이따 어디서 제가 써놨는데 학교를 어떻게든 설득시켜가지고 학교의 대의원제도 추첨식을 한번 해보면서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의원님 되시면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 학교 대의원제부터 한번 추첨식을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됐습니다. 또 올라가서 그런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런데 뭐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다 있습니다. 한 군데만 없고 울산만 없습니다. 울산도 조례가 제정됐었는데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 작년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각 시도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보면은 공동체 생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생활 아주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사이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로 지향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은 전체주의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의식이 먼저 형성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결합돼야 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또 이 점도 정말 중요한 점인데 경쟁 교육과 공동체 교육이 거의 병행하기 힘듭니다. 경쟁 속에서 공동체 교육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무서워. 거기에다가 또 상당수 지자체들이 예절 지키는 것을 인성교육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추진이 처음 만났던 인상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추진이가 어떤 촛불을 어떻게 설득시키는지 해가지고 압박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정교활동하면서 설득한 게 투쟁 없는 협상은 구걸이다. 이거 싸워서 이겨낸다. 국회에서 입법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자기 기득권 포기하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
뭐니까 세미나하고 뭐 워크숍하고 교수님들이랑 체질이 다르구나. 근데 지금은 그냥 꼬리 내렸습니다. 필요하구나. 그리고 전문성도 필요하겠구나.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방식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여기 사회개혁기 위해서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법 제정하면 이것은 헌법 개정 아니어도 되니까 그것을 제정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 아이슬란드나 핀란드에서 그런 사례였대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이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촛불행동도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가 상임인데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또 아무튼 지도부가 먼저 결성돼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 전국 시민단체 결합해가지고 제2기 집행부를 결성해서 그래가지고 새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탄핵 이후에 이런 일을 해서 이제는 죽 서서 못 주는 그런 촛불을 아니게끔 해보겠다라는 선언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적어도 집행부는 우리가 어떤 정치하고자 한 건 아니다. 우리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선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새 출발했을 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내일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일 또 촛불 갑니다만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촛불에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숙고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민의회는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기와 토론을 통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한 소우주 민의법을 통해서 그 결론을 이제 도출해서 그것이 뭐 압박이든 자문이든 입법이든 혹은 뭐 제사부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소위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직접 민주제 그것은 그게 이제 시민 발언권 혹은 제도국회에서 결정한 법안에 대한 재심의권, 거부권, 그다음에 이제 국민투표 이런 것들을 직접 민주주의로 했는데 제가 사실 2017년, 18년에 직접 민주주의에 꽂혀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열심히 해봤어요. 그러다 시민의회로 돌아간 이유가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 그러니까 직접 국민들이 발언하고 거부하고 하는 방식을 가는 과정에 아까 이제 오영철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수기가 없는 과정이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위스 자체는 협동조합 국가예요. 풀뿌리거든요. 란데스크 마인데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자치서부터 커나온 풀뿌리 그라스 운동이 뿌리가 돼서 만들어진 나라에서 풀뿌리 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게 두 번째고 두 번째는 스위스에서 모든 미디어 언론 매체들이 공용입니다. 공용. 거기는 민영이 없어요. 모든 언론 미디어 매체는 공용인데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공영 미디어 매체들은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기존 체제하고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공영 미디어 매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홍보를 해줘요. 그래서 공영 매체가 오히려 국민들을 진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우리하고 정반대잖아요. 세 번째는 일정 부분의 국민들이 발언운동을 하든지 하는 직접 민주운동하는 게 그 적격이라고 판정이 되면 모든 활동 비용을 공적 자금에서 지불합니다. 돈이 없어도 자기 의견과 판단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발언운동, 거부운동,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세 가지 전부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직접 우리가 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가 많다고 아까 저 캘리포니아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주단위에서 직접 민주주의하는데 대부분이 실패하고 오히려 역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상태에서 그냥 스위스 같은 직접 민주주의 하면 순기능보다 역풍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여건이 되면 스위스적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되 그 관은 긴검다리 경로로서 시민회의가 우리한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대의제라는 표현을 약간 이제 거부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피했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도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또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회의가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직접적 민주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대표성이 강하니까요. 자, 다음.